안녕하세요. 추억의 선수를 물어오는 아기 리트리버 아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선수는 대한민국의 축구 천재로 한국인 프리미어리거 9호이자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최초로 아스날에 입단한 한국 선수 박주영입니다. 박주영은 2008년 프랑스 리그의 AS 모나코로 이적한 후 데뷔 시즌부터 점차 득점수를 늘려갔고 모나코의 주전으로 활약했습니다. 대한민국 월드컵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을 이끌기도 한 박주영은 1011 시즌 드디어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시즌 모나코는 강등을 당했고 다른 팀으로 이적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입을 시도한 팀이 같은 프랑스 리그의 릴이었는데요. 릴과 3년 계약에 합의하였고 2차 메디컬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바로 벵거 감독님이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B클럽 아스날의 매력적인 제안에 박주영은 릴과의 계약을 뿌리치고 아스날 합류를 선택하였습니다. 등번호는 9번. 당시 아스날에서 저주받은 번호였지만 팬들은 이 저주를 깨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총 이적료는 650만 유로, 약 90억에 영입했으니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아스날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시아 마케팅까지 노려볼 수 있는 영입, 성공 여부는 박주영의 활약에만 달려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주영의 아스날 데뷔전은 2011년 9월 20일 칼링컵 32강 4부 리그의 슈르스베리와의 경기가 되었습니다. 하부 리그 소속의 팀과 대결이었기에 아스날 데뷔전 활약이 기대되었으나 박주영은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준 채 후반 26분 일본인 유망주 미야이치료와 교체되었습니다. 이후 벤치 명단에는 들어갔으나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고 기다림 끝에 맞이한 두 번째 출전 기회는 2011년 10월 25일 칼링컵 16강 볼튼과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박주영은 후반 11분 아르샤빈의 패스를 받아 깔끔한 오른발 가마차기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벵거 감독님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박주영의 움직임은 특별했다, 결정력은 환상적이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볼튼전의 좋은 인상 덕분이었을까요? 박주영은 곧바로 다음 주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마르세유와의 경기에 선발로 출전하였는데요. 이 경기에서 단 한 개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채 후반 17분 반페르시와 교체되었습니다. 부진한 모습의 임팩트가 컸던 건지 이후 명단에서 계속 제외됐는데요. 매 시즌 부상이 잦던 유리몬 반페르시는 부상 없이 선발 풀타임을 계속 소화했고 겨울 이적 시장에 앙리가 단기 임대로 합류하면서 박주영에겐 악재만 쌓여갔습니다. 2군 경기에만 출전하던 중 박주영에게 또 한 번 기회가 오는데요. 앙리가 부상을 당하고 샤막이 네이션스컵에 차출되면서 공격수 백업 자리에 공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2012년 1월 22일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맨유전 벤치에 이름을 올린 박주영은 후반 38분 램지와 교체되며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박지성도 교체 출전하며 성사된 코리안 더비에 한국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하지만 무엇을 보여주기엔 너무 늦은 교체 출전이었고 별다른 활약 없이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후 특별한 활약 없이 그렇게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박주영은 각종 언론에서 EPL 최악의 영입으로 뽑혔고 9번의 저주는 풀지 못했습니다. 2012 런던 올림픽 대표팀의 와일드카드로 선발되어 3, 4위 결정전에서 오늘날 박시탈로 회자되는 결승골을 기록하며 올림픽 축구 동메달을 따낸 박주영이었지만 소속팀에서 입지는 더욱 좁아져만 갔는데요. 새로운 공격수로 포돌스키와 지루가 영입되었고 등번호 9번은 포돌스키에게 빼앗기며 30번을 달게 되었습니다. 출전 기회를 위해 1213 시즌을 앞두고 스페인 라리가의 셀타비고 임대를 택했으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1314 시즌 아스날에 복귀했지만 지루, 사노고, 유벤투스 임대를 다녀온 벤트너와 심지어 유세스 콜업된 악폼에게도 밀려 경기를 뛰지 못했고 재기를 위해 겨울 이적 시장 챔피언십의 와포드의 임대로 합류하였으나 두 경기 출전에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부진은 대표팀에서도 계속되었는데요.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여러 논란 끝에 박주영이 국가대표팀에 선발되었지만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형편없는 경기력을 선보였고 대한민국은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모두 최악의 모습을 보인 박주영은 1415 시즌을 앞두고 아스날과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박주영의 아스날 도전기는 실패로 끝났고 유럽에서의 생활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스날과 박주영 그리고 GS그룹 사이에는 재미있는 인연이 있는데요.
2005년 박주영이 첫 프로 입단을 한 구단 FC 서울은 구단주가 GS그룹 C조 허만정의 삼남, 허중구의 장남인 허창수였습니다. 허창수 구단주는 축구에 대한 사랑은 물론이고 박주영의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GS 일가에 박주영 이전에 아스날에서 뛴 한국인이 있었다는 건데요. 바로 허만정의 칠남 허승표가 1972년부터 1974년까지 아스날에서 축구 연수를 받으며 선수 생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도자 연수 목적으로 입단했고 뛴 경기가 2군 경기 또는 비공식 연습 게임이었다고 하지만 박주영보다 앞서 아스날을 경험한 선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우디 리그의 알샤밥을 거쳐 다시 FC 서울로 돌아간 박주영은 아직까지 울산 현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벵거 감독님의 자서전에서 박주영에 대한 회고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박주영은 AS 모나코에서 훌륭하게 시즌을 마쳤다. 경기력도 분명 좋았다. 재능 자체는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부족했고 아스날에서 뛰는 선수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물론 내가 박주영의 능력을 증명할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미안함을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이후 2022년 박주영은 슈퍼러브에 출연해 아스날에서 뛰던 당시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부족했던 출전 기회에 대해서는 당시 좋은 선수들이 많았고 잘하고 있었기에 분위기를 살려서 가지 않았을까, 팀 상황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라고 했고, 아스날에 있을 때 훈련을 통해 한국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웠다.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라는 대인배스러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종합하면 꾸준한 출전 기회를 줄 수 없는 팀 상황과 부족한 자신감이 아스날에서 아쉬운 성적을 거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스날에서 박주영이 실패한 것이 참 아쉬운데요. 박주영이 좋은 활약을 보여 아스날이 국내에서 인지도와 인기를 많이 얻길 바랬었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은 날 뛰어난 활약을 선보이는 한국인 선수가 아스날에 오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